경마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드디어 2016년도 피날레를 장식하는 12월 30일 네. 부산 제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조조가 개인적으로 표현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죠. 매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경마일이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힘찬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뭐 올해 정말 사건도 많았고 네.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네네네. 뭐 역시 우리 경마장 안팎도 뭐 상당히 또 혼란스러웠던 네네. 뭐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고요. 네. 내년에 또 닭띠죠. 그렇습니다. 닭띠입니다. 내년에는 좀 닭의 회를 치는 그 아주 그 높은 기합 소리처럼 내년도에는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경마팬 모두가 되시고요. 뭐 건강이라든가 가정 네. 모두 행복과 행운이 또 함께 하시기를 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31일까지 경마가 펼쳐지고요. 네. 서울 경마는 이번 주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는 이제 제주 교차가 시행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산은 이미 뭐 서승훈 기수하고 유현명 기수하고 다승 구도가 지금 몇 승 차이가 납니까? 4승 차이가 나요. 유현명 기수가 이제 다시 역전시키면서 103승. 그리고 이제 동시에 100승을 달성하는 첫 해가 되지 않겠느냐. 부산에서 동시에 100승을 달성한 기수는 없었잖아요. 이제 한 기수가 100승을 달성한 적은 있었어도 두 기수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16년이 그런 어떤 한 해, 기원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99승이니까 뭐 상당히 많은 마필에 기승하는 서승훈 기수가 1승 추가를 못한다라는 생각은 뭐 하기도 힘든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서승훈 기수는 부산 진로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뭐 탁월한 서울에 있다 보면은 대통령배도 우승을 못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당연합니다. 19조 마방에 기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우승을 했고 네. 이 그랑프리까지 우승을 했으면은 정말 이제 금상첨화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아쉽게 뭐 이착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역시 부산에서 맹활약이 기대가 되겠고요. 네. 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는 김영곤 기수가 서울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제 하만식, 조인권, 조성권 기수 다시 내려갔죠. 신정복기.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보다도 이제 부산이 판도가 틀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마필들이 아무래도 그간에 좀 부산 마필들한테 좀 열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내년에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면 오히려 거의 서울에서도 내놓으라는 기수들 뭐 아시겠지만 조인권도 앞으로 전도유망하고 그렇죠. 하만식 기수도 뭐 현 그렇죠. 과천 경마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수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거의 요번에의 이적 시장이라면 뭐 정말 내년도 2017년도 잘못하면 더 밀리는 더 지금 한 6대4에서 7대3 어떤 포션인데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인권 기수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네. 아마도 이제 29조 문제복 쪽에서 마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마 기승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기수들은 뭐 역시 뭐 조성공 기수는 당연히 뭐 울줄리 쪽에서 하고 네네. 관계가 또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네네. 하만식 기수는 뭐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잘 타는 또 네. 특히 이 부산 마필들이 그 스프린트형 마필들이 많아. 이런 마필들 맞습니다. 우리 또 하만식 기수가 뭐 파이터형 기수이기 때문에 네네. 뭐 상당히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제주 방송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주 경마, 금요 경마 네. 이 원유일 기수가 타는 네네. 거 네네.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원유일 기수가 이제 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금요 경마 기승을 하지 못하면서 네. 5, 6, 9, 10경주가 전부 원유일 기수가 안 기승한다는 거 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경마는 이제 부산 교차가 8개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네네. 제주가 10개 시행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승부 경주를 하나씩만 선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5경주, 네. 자, 우리 조조위원은 7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 7경주, 나머지 경주 6개 경주는 싹 공개가 되겠습니다. 네. 자, 1경주 들어갑니다. 네. 국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뭐 망아지들은 뛰어봐야 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주행심사 때 모습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나마도 조금 낫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마필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훈련 상태나 조교 상태로만 본다면 솔직히 뭐 역시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마필이죠. 근데 이제 메리트, 배당의 메리트까지 있다라면 저는 2번마 자 메텔리차라는 마필이 인기는 뭐 아시다시피 뭐 4번마 투투킹덤, 5번마 정글마린이 저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배당도 상당히 높은 저배당이 형성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실 뭐 뻔한 뭐 5번 정글마린 누구나 볼 수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도 좋고 기술 기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싹수가 보인다라면 요 마필은 뭐 좀 차치시켜 놓고 위원님께서 뭐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번만 이제 메텔리차라는 마필이 상당히 좋은 게이트 조건을 맞이했고요. 단순하게 다른 거 볼 거 없이 잠재력 측면에서의 새벽 주교 상태 그리고 어떤 가문의 어떤 싹수를 한번 보자. 자, 아시다시피 뭐 포리스 캠프의 자마들 뭐 상당히 잘 뛰고 있고 또 뭐만 아시다시피 또 미스 액톤입니다. 그렇죠. 자, 액톤 파크의 또 자마의 어떤 그 사이즈라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자, 외조부가 액톤 파크, 친아버지가 포리스 캠프. 이거는 뭐 조합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기에 2번 게이트의 조건이라면 훈련 상태까지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 2번만 메텔리차 요거는 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저는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지 않겠냐라는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메텔리차라는 마필 뭐 주행 심사 때는 사실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에 강공승부 나서는 19점 압박에 신의 마필이라는 거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네. 자, 일단 복병세력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5번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뭐 인기 1위 마필이고 네. 뭐 타임도 괜찮고 뭐 기본적으로 훈련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가 여기서 추천할 마필은 10번입니다. 커밍 어게인. 자, 이용호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고 본인은 이제 그 5번마 정글마린에 갔습니다만은 이 커밍 어게인이 제가 봤을 때는 선취입이 모두 가능한 마필입니다. 뭐 체형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한 478kg인데 11월 5일 날 1번 게이트에서는 불합격을 맞았던 거 맞아요. 네. 이 모레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11월 26일 날 이용호 기수가 탔을 때는 뭐 중위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아주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이번에 뭐 훈련도 상당히 좋았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10번만 이제 커밍 어게인이 자, 일단 출발만 원활하게 된다면은 네. 첫 승까지도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1경주 저희 방송에서 조조이어는 2번 메텔리차, 저는 10번마 커밍 어게인이라는 마필 추천을 해드리면서 1경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인 5번마 정글마린은 뭐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기본으로 예. 가야 될 마필로 보입니다. 자,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이고요.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33조 마방의 성적이 정말 저조합니다. 네. 뭐 입상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드디어 입상한 찬스 만났죠. 바로 1번마 퀸스킨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아메리칸 파워라는 마필이 있어요. 네. 아메리칸 파워라는 마필. 일단 뭐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은 네네. 그 마필하고 직선주로 해서 거기가 차차가 없었고 뭐 거리가 1300이지만은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 뭐 네. 상금도 부족하고 네. 레이팅도 35점으로 꽉 찼습니다. 네. 그래서 입상하면 바로 그냥 또 4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도전권 마필 우리 한 주씩만 얘기하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1번마 퀸스키는 직전 경주 뭐 아메리칸 파워, 미국에서 이제 어떤 단도리를 그렇죠. 마치고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길게 언급해드린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가운데 그렇죠. 자, 이번 경주 누리고 들어갈 마필이 이제 후차권 도전 세력인데 저 인기 마필 근데 워낙 1번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후차권 저배당도 저는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봐요. 뭐 2번, 3번, 4번, 뭐 7번, 8번, 외곽에 10번까지도 팔릴 수 있고 그 외의 마필들도 현장 바람물이라 한다면 언제든지 후차권에서 배당을 나올 수 있는 모습인데 자, 2번마 최강 오피스 1경주에도 제가 최신의 기술을 언급을 했는데 요번에도 13조 이제 강병원 마방에서 두 마필을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9번마 빅뱅비드가 나오는데 9번마 빅뱅비드가 직전 경주 분명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였지만 오늘 뭐 전 자력 입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자, 조건 좋아진 직전 뭐 1번 게이트였지만 이게 뭐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2번마 최강 오피스 이번 경주는 좀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직전보다는 조교 상태는 조금 떨어진 감은 있지만
자, 이미 만들어놨고 컨디션 위주의 조교라면 어떤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단돌이 참았다. 좀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칼을 갈아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만 최강 오피서는 이번에는 2번 실패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인 만큼 최근 경주의 약간의 좀 퐁당퐁당성의 모습이라면 이번 경주는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의 흐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 2번마 자 최강 오피서 한번 노려봄직한 후차권 도전 세력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강 오피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가 완전히 졸전했어요. 인기만데 네. 당시에 그 김영gun 기수가 1번 게이트였는데 이게 출발할 때 다리를 완전히 높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출발하니까 이게 뭐 마펠의 능력 발휘하지도 못했고 그럼요. 김영gun 기수도 알지도 못했었고 뭐 그런 불운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4번마 영광의 파크 추천하겠습니다. 영광의 파크라는 말. 물론 맨 밑에 있는 동강제일에게 마지막에 역습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왜 이 마피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적으로 11월 27일 경주가 6월 달에 경주를 뛰고 6개월 만에 뛴 겁니다. 마방을 옮기면서 네.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네. 자, 바로 영광의 파크라는 마피 주목을 해주시고 자 이제 문제는 8번이에요. 막강질주입니다. 이게 말이 정말 요만합니다. 한 420kg대 마필이고 네. 자 요게 이제 동서대로 자만데 밥을 그렇게 뭐 썩 잘 먹는 마필은 아니에요. 채식 상태가 좀 예, 불량하죠. 그렇게 불량한 마필인데도 실질적으로 경주에 나가면 느린 경주에서는 한 발을 쓰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55kg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요 마필 인기 마필이지만은 다소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얘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뭐 1번 퀸스키 세게 모시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가요 퀸스키의 레이스 전개 여하에 따라서 이 8번 막강질주가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관건입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이번 경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 막강질주가 넘어가서 1번이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퀸스킨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2번이라든가 4번 이런 마필들을 넘어갔을 경우에 8번이 올라온다는 거 자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조조위원께서는 2번마 최강호에서 저는 4번마 영광의 파크 두 마리 마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이고요. 야 이번 경주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굉장히 배당까지 형성될 수 있는 터지는 경주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각자 2마리씩만 한번 언급을 하죠. 그래 볼까요? 예. 자 먼저 4번마 위닝길리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도 배당이에요. 1번마 댄싱 스타, 뭐 5번마 유아더 캡틴, 7번마 6번 미스터 스펜딩, 7번마 백두봉, 9번마 파티 투나잇 이런 마필들 거기에 이제 11번마 메이저 대서까지 팔릴 텐데 요거는 이제 편성의 흐름, 이제 가끔 위원님께서 이런 어떤 인기 마필들, 선수권 공략할 마필이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부지리가 가능한 마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 저는 4번마 위닝길리가 직전 경주 그리고 3전전 때의 모습 바로 선입권 붙어준 이후에 한번 막판 한 발을 쏠려고 했는데 결국 상대들이 강한 관계로 착순권에 그치고 말았죠. 자 3착, 4착, 4착 가능성은 있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한 발이 아쉬웠다 또는 틈새 기회를 노리기가 상당히 좋은 차기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저는 후자를 노리고 싶어요. 4번마 위닝길리가 그런 부분에서 김호수 기수 뭐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전의 김호수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4번마 위닝길리하고의 조합 한번 막판 기술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한 마필을 이제 인기 마필 쪽으로 이번에 간다라면 저는 이제 9번마 파티 투나잇 요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최근 경주 2착 연속 2착을 하면서 이제는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4전 동안 2번의 입상 1번의 3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빠질 데도 없고 빠지기도 싫다. 파티 투나잇 요거 이제 유현명 기수하고 이제 4승 차인데 1승 1승 한다면 사실 숫자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4승 좁히기가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2승할 때 1승씩만 해도 저는 유현명이가 이긴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차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최선을 다한다라면 좋은 결과,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인기 마필로는 9번마 파티 투나잇,
복병권으로 4번마 위닝 길리 두 마필 말씀하신 대로 언급했습니다. 자, 위닝길리는 배당과입니다. 네. 자, 요거 이제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일단 뭐 항상 그 제가로만 갖고 있는 마필이니까 주목하시고 파티츄라이는 이제 2착으로 아쉽게 승부했지만은 감량 조건이 좋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미 공지를 했어요. 텍스트도 공지했습니다만 11번 메이저 댄서입니다. 이게 좀 인기 있어서 밀려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부닥쳤고요. 네. 외곽으로 밀리면서 이 전개다운 전개를 풀지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의 불운은 없다. 11번 메이저 댄서. 자, 하나의 또 마필은 2번 사일런트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승본전 치르는 마필입니다만은 요게 이제 그 부상이라는 게 찰과상이에요. 그렇게 그 경주력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가능성 면에서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여긴 배당이 좀 나옵니다. 이런 마필들을 현장에서 잘 조합을 해가지고 팬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적중까지 선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네. 자, 이게 지금 일본산 마필이죠? 네. 정상코리아? 아, 일본산 마필인가요? 미국산 마필인가요? 정상 코리아가 그러니까 요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산 마필. 미국산 마필입니다. 예, 예. 정상코리아. 예. 이거는 뭐 지난번에 1200m를 지금 처음 뛰지만은 네. 두 번째 경주 뛰는데 뭐 여기서는 웬만하면 저도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마린이 또 센 상대였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차피 뭐 인기 1위니까 네.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네. 도전권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도전권이라기보다는 좀 충마를 좀 다른 마필을 가지고 아, 그래도 싶고요. 상관없습니다. 정상 코리아도 당연히 후차권에서 그렇죠. 주력으로 가겠지만 이번에 노리는 마필이 2번마 니얼리 원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렇죠. 역시 1번 게이트, 5번 게이트에서 연토를 때리고 있고 이 마필도 이제 우승을 거둔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최근 이제 4전 동안 뭐 2척만 3번 그리고 5착 한 번 했는데 꾸준함에 또 강점을 띠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제2기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마필가 박재희 기수요. 그렇죠. 네, 호주 갔다 박재희 기수가 이마필하고 이마호흡이 언제 옛날에 했었는지 제가 기록적으로 좀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마호흡을 맞지는 않았어요. 다만 4kg 감량이라는 거 그리고 선진경마를 어떻게 보면 좀 배우고 왔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그냥 놀러가서 뭐 투어링만 하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번만에 올라간 박재희 기수 뭐 일단은 복귀한 주간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성적을 낸다라면 내년도 2017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마 니얼리 원의 전개가 더욱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선행이죠. 네네네 선입도 저는 바로 선수권 붙어줘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 부분인데 이미 1200 거리도 적응을 한 만큼 충분히 메리트 있는 이번마 니얼리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희 기수하고 진경 기수가 이제 호주 네네.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박재희 기수는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또 1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대상 경주가 아니고 네. 자, 그렇게 뭐 그 큰 경기장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1승을 차지했다고 그랬고 저는 일단 항상 뭐 방송에서 저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얘기하지만은 네. 저는 9번이 좀 왠지 좀 수상해요. 아. 인기만데 초야라는 말. 네네. 초야 물론 다시발 기수인데 이 초야라는 마필이 지금 그 저배당일 거예요. 네. 정상코리아하고 정상코리아하고 저배당인데 네네. 저도 2번을 세게 봅니다. 자, 왜 제가 이제 그 9번 초야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초아죠. 초아. 네. 요걸 왜 불안 요소가 있냐면은 여기는 2번이 있고요. 네네. 또 1번이 있습니다. 1번. 연승질주. 이거 사실 여기서 무너질 마필 아닙니다. 연승질주.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또 이유식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 특히 이 3번마 당대고함 같은 마필은요. 이 발군의 스피드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초아가 이번 경주에 전개를 풀으려면은 물론 뭐 선의보도 경주가 됩니다. 선행을 나가면 더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가지 못해요. 네. 못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자, 물론 뭐 4번만 이제 정상코리아도 좋지만은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 조조위원처럼 공격적으로 이번 경주를 풀어간다면은 2번을 놓고 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일단 9번마 초아라는 마필 요게 이제 전개적으로는 다소 불안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 저도 추천해드리죠. 3번마 당대거함입니다. 당대거함. 자, 서송기수가 주행심사 소나틸드 13마신 이겼고 데뷔전에서는 후미권에서 외곽에서 이렇다는 모습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승훈의 52kg 주목하셔야 된다 봅니다. 자,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는 제 승부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말이죠.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10번마 담양장군하고 12번마 꼭대기가 최저배당을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확실한 내용을 갖고 중배당으로 팬 여러분들께 5경주에서 적중을 일궈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자, 국산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또 19점 하방에서 두 마리가 나왔어요. 스페셜 로키하고 황제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전개는 사실 11번 스페셜 로키가 낫죠. 자, 그러나 뚝심면에서는 황제의 탄생도 절대적으로 무시를 못합니다. 11번 스페셜 로키는 지난번에 이호식 기수가 직선줄에서 채찍을 놓쳤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6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자, 동반 입상이 가능하냐 아니면 또 한마필은 부러지느냐. 오히려 저배당 쪽 지금 이제 5번마 황제의 탄생, 6번마 산타글로리아 이 두 마필이 아마 최저배당을 이룰 가능성이 높죠. 자, 6번마 산타글로리아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낙 뭐 강한 상대들과 그간에 맞대결을 하면서도 연승을 했고, 자 10월 2일 경주 뭐 여러분 이 경주가 어떤 경주라는 거 잘 아실 거고 11월 20일 경주 또한 어떤 경주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워낙 뭐 1군 강자들의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3군 마필이 가갖고도 그래도 나름대로 견제 세력을 했다. 근데 이제 직전 경주는 완전히 졸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서승훈이고 해도 또한 어떤 기수가 하더라도 5번마 산타그로리아를 좀 개인적으로 좀 뭐 언급을 좀 회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센 마필. 글쎄 그간에 보여준 성적으로는 결코 약한 마필도 아니지만 최근 경주 너무 강자들과 대면하면서 강자들과의 대면이 좋은 점도 있지만요. 잘못되면 얘네들이 본능에 의지하는 짐승이잖아요. 그죠? 야생성은 떨어지지만 그렇다면 지는 놈은 또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조심스럽다는 부분을 굳이 인기 마필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조조는 역시 최근 우승 입상 연투 때리고 있는 5번마 황제의 탄생. 요거는 뭐 19조 김영건 마방에서도 11번마 스페셜 루키가 선두권 던져놓고 끌어가겠지만 워낙 뚝심이 좋은 우리 뭐 의원님께서 가끔 좋은 표현을 해줄 때 뚝심이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황제의 탄생이다.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이 타이밍은 아니다. 직전 경주 아시다시피 뭐 카우보이 키는 여유있게 넘어갔고, 자 가보스타를 진짜 기가 막히게 땄어요. 혹시 이제 우리 경마 표현으로는 이제 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코치아의 모습. 딱 봤을 때는 못 넘어갔구나 싶었는데 졌다고 생각했어요. 딱 사진심이 들어갔는데 코더라고요. 야 역시 황제의 탄생이구나. 이 1400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어난 1600이라면 이건 뭐 더욱더 한번 의미 있는 레이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쪽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말이죠. 현장에서 5번 황제의 탄생하고 6번 산타그로리아가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는데 저는 5번, 6번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좀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자, 6번 얘기하셨고 11번은 이제 채찍 놓쳤고 저는 이제 좀 백판급 말인데 4번이에요. 4번. 장군의 후예입니다. 이게 지금 1번 끝판 부스터하고 동반 출전을 했는데 장군의 후예 지난번에 이제 외곽 게이트 승군전에 힘쓰다가 완전히 직선전에서 뻗었습니다. 장군의 후예도 무시 못할 말인데 왜 장군의 후예를 무시 못하냐. 이 5번을 우승했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거리가 1600m고 마체가 좀 작은 게 흠입니다만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4번마 장군의 후예라는 마필 요거는 이제 배당 마필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6경주는 역시 19점 하방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7경주는 우리 조조위원의 승부경주인데 이번 경주가 이제 2세 육성마 심사 훈련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뭐 사실 뭐 특별경주 치고는 뭐
사이즈가 좀 작은 대상경주급의 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 일정 상금이죠. 자, 이번 경주는 저는 그렇게 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인기마를 빼고 간다면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건 무조건 배당. 자, 그 인기마가 저는 5번마 유로파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뺐어요. 저는 정말 과감하게 뺐고, 노렸던 대오시대는 대가리를 쳤는데, 자, 역시 인기 끌었던 파이널 보스를 갖고 가지 못하면서 이게 복승식이 40배 가까이 나왔어요. 자, 요놈과 대오시대와 정말 뭐 더 큰 배당. 자, 4차가라는 마필이죠. 원더월이라는 마필과 조합을 했는데, 자, 유로파도 뺐으면 한 마필 더 뺀다고 한 게 파이널 보스였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렇죠. 자, 어차피 직전 경주에서 유로파는 저는 그렇게 센 마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10월 23일 경주에서는 뭐 역시 대상 경주 우승을 했다고 되게 세게 보는데, 요거 한번 정말 제대로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 유로파 또 풀어주면 이거는 기본 배당 20배 넘습니다. 대박. 예,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저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주는 또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이제 8번 아메리칸 파워가 이번에 이제 연승을 거두고 나오는데 좀 센 상대들을 만났죠. 그렇죠, 만났고 요거 이제 검증을 요번에야말로 좀 검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쨌든 인기 마필인 5번마 유로파는 저는 배제하고 들어간다. 저는 이 승부의 변을 이런 마필들 부러뜨린다면 저는 거의 절반 이상을 오픈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전개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4단치기로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악재에 속한 거는 사실입니다. 1200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웬만큼 앞에 있는 놈들이 그냥 버텨버리면 대책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7경주가 그렇게 만약에 거기에 이제 배제한 내용이 사실 또 입상이 실패했을 경우는 이거 완전히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7경주 이런 네. 중배당 놀이는 그렇습니다. 조재원의 승부경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부산 8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등은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번마 슈퍼철인, 네. 9번마 벌마의 신이 인기를 얻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뭐 7번마 잔트가르드 최근의 행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겠고 외곽 쪽에 뭐 11번마 라이징 챔프, 12번마 가보갑장도 다 팔리는 가운데 요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경주 늘 항상 라스 메조지를 좋아하는 조조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장 선거 들어가는데 이건 뭐 저배당 최저배당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 조금 불안 요소로 갈 수 있는 마필 하나 언급해 드린다면 저는 일단 충만은 뭐 예전에 한동안 뭐 발기의 신이라고 한번 이슈화 됐던 자, 5번마 벌마의 신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가운데 좀 불안한 놈은 이제 최근 연투 연승을 때리고 있는 7번마 잔트가르가 아니겠느냐. 요거는 한번 이제 풀어질 때가 좀 됐어요. 타이밍상 연승 이후에 직전 경주 머리차로 또 멋지게 따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번에는 오히려 늘어난 거리 1400이 워낙 강점을 가진 마필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냐라는 쪽인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뭔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 같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7번마 잔트가르가 타이밍상 좀 꺾어질 타이밍 자, 그런 쪽에서 했던 좀 징크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7번마 잔트가르 저는 훈련 상태 그렇게 좋게 안 봤기 때문에 뭐 가장 구체적인 거는 훈련 상태예요. 마필의 훈련 상태는 즉 컨디션이라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갑자기 나빠지는 건 가능해도. 자, 그렇다면 7번마 잔트가르 현장 상태 중요하겠고 어쨌든 저는 5번마 인정을 하는 가운데 7번마 좀 불안하다.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경주를 딱 4파전으로 봅니다. 자, 일단 뭐 7번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5번 벌마의 신, 여기다 이제 9번마 슈퍼철인, 11번 라이딩 챔프. 네. 자, 이건 이제 뭐 공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승군전에 마이너스 3kg라면 저는 무시 못한다고 보고요. 가보갑장은 사실 지난 경주 제가 뺐어요. 이 말은 그렇게 뭐 센 마필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축이 중요한데 문제는 말이죠. 이 9번마 슈퍼철인이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까지 57kg 달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경주마 물론 2.5를 더 달았다는 거는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57kg 가장 높은 핸디예요. 자, 그리고 이번 경주가 78점의 레이팅이기 때문에 당연히 슈퍼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2차권 내에 들어오면 이제 승군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자, 문제는 과연 이제 9번마 슈퍼철인이 57kg를 달고 입상을 할 수 있냐. 그렇다면은 저도 이번 경주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승군전이지만은 벌마의 신이 그래도 좀 낫다.
그래도 2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자, 5번 마 벌마의 신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9번 슈퍼철인 좋아요. 네. 이거는 조금 약간 축을 가기보다 네. 후공으로 받치는 거. 여기다 뭐 11번 라이징 챔프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선두권 던져놓으면 이건 그러면 이 말은 굳이 제가 봐서는 선행형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1400에서는 53.5 다른 애들보다 훨씬 수월한 경주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8경주는 약간의 좀 난타전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해서 팬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8개 경주입니다만 조금 풀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방송이 루즈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루즈했지만 알찼다. 그렇죠. 예, 뭐 쓸데없는 얘기 저희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네. 자 30일입니다. 자, 이 올해 마지막 하루 전에 금요경마 현장 속보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값진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우리 팬 여러분들께 금요 승부 타임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또 승부 타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